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한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여름날입니다. 각도기 박사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틀 연속 쉬었죠. 네, 여기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네, 정신없이 바쁜 일정들이 지금 6월달 마지막에 계속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걱정을 한 것 대비해서는 그나마 양호했어요. 그렇죠. 미국 시장 빠진 걸 비해서는 뭐 어제도 그렇고. 그래서 오죽해서 오늘 아침 시황 미국 시장 할 때 삼성전자 반도체 주식이 아닌가? 네. 그랬다니까. 그렇죠. 반도체 주식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죠. 반도체가 아니라 AI 주식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죠. 아이고 그러네. 네. 삼성 옛날 반도체 주식회사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네. 사실 뭐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뭐 AI 이거 조정을 받기에는 멀티플이 너무 저거 밑에 있어요. 멀티플이 저 밑에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멀티플 추가로 줄 수는 없어. 왜냐하면 HBM은 신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 증명한 게 없어서. 아니, 시장 평균 멀티플 외에 플러스 알파 줄 건 없어. 그런데 그 기준으로 있었으니까 오른 게 없으니까 떨어질 것도 없어서 오히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틀간이 되지 않았을까? 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쪽 시각과 이쪽 시각의 간극이 이렇게 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의 뭐 내년도 컨센을 봐도 진짜 못할 거라고 보는 데는 막 30조 대 보고 네. 잘할 거라고 보는 데는 막 70조 넘게 보고 이렇게 간극이 이렇게 벌어진 적이 있나요? 좀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 가정에 따라서 많이 좀 숫자가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잘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은 많고 건투를 계속 빌겠습니다.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삐걱거리는 느낌은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0.35% 상승, 코스닥은 0.06% 상승. 코스닥은 잘 버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대만이나 일본도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어요. 홍콩, 상해만 조금 마이너스였고요. 네. 왜냐면 아침에 밸류에이션 쳐보니까 총무에 다 빠졌더라고. 그러니까 어디가요? 한국이요? 아니요. 엔비디아가 34배까지 떨어졌어요. 34배면 제가 보기엔 적정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조정 받은 적은 너무 많아서 15%씩 조정 받은 거는 몇 달에 한 번씩 15%씩 조정 받았더라고요. 올해 초도 그렇고 뭐 작년 중순에도 그렇고 뭐 이 정도 조정 가지고 놀랄 주주들은 아니지 않나. 한 15% 빠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난주 후반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완전 엔비디아 판이었거든. 분위기가 전부 엔비디아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골치 아프죠. 맞아요. 최근 몇 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이 엔비디아 매수가 상당히 좀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걸로 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최고점에 뭐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좀 당황스럽겠지만 여기서 끝은 아닐 거라고 여기저기서 다들 전망을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6년도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26년도가 안 보입니다. 네. 모두가 모릅니다. 네. 미티안. 네. 그리고 오늘 운수창고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SCFI라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홍해 사태 이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꺾이고 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해운, KSS 해운, 뭐 해운주도 오늘 막 8%, 5%씩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돈 참 많이 벌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뭐 주말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0년치를 다 벌었다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그 코로나 시기에. 네. 근데 지금 또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벌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엄청난 것 같습니다. SCFI 지수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막 규제하잖아요, 조선업을. 거기에 현실화가 되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오늘 다올에서 나왔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12% 상승, 키움증권이 4%대 상승, 다올, 미래에셋, 유한탁, 삼성 뭐 2%씩 상승을 했는데요. 뭐 유진증권은 사실 뭐 예전에 작년부터 두나무가 뭐 5천억에 인수한다 이런 설들이 좀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막아가지고 제동을 걸면서 이제 다시 백지화가 됐는데 최근에 다시 유진증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또 인수설이 도는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지. 한번 뭐 매물로 한번 회자가 됐으면 역시나. 근데 증권회사 한 50개나 되는데 그렇게 증권회사를 다들 하고 싶어해. 보면. 은행을 해야 돈을 벌지. 은행이요? 은행은 앉아서 그냥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제일 많이 벌잖아요, 제일. 그렇죠. 증권에서 돈 버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은행은. 근데 넣는 돈 대비해서는 버는 거는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레버리지가 얼마인데 은행이. 레버리지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네. 근데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뭐 뭐만 하면 혼나고 까딱해도 혼나고 하니까 네. 이게 사업할 맛이 안 나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하겠는데. 그 자유로운 그 두나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분위기. 가상화폐 사업을 하면서. 근데 이런 규제 산업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한 방에 은행까지 가기에는 너무 좀 간극이 크지 않나. 왜 두나무 우리인가 인수하려고 했다가 현금 줄게 했잖아요. 사종과 현금 줄게. 네. 팔어 이랬는데 싫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만큼 혁신할 구석이 많이 보이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뭐 가상화폐도 이제 점점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증권업하고 뭐 시너지를 낼 것도 많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에서 자동차 관련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2.6% 상승했고 부품주들 중에서도 뭐 화신, 대원광업, 서현이와 현대모비스 이런 데 5% 이상씩 상승했습니다. 인도법인 IPO 발로 계속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아는 오늘 0.5%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 수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이 정말 기록적인 성적이었는데 그걸 유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금리가 또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자동차 수요도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아직 좀 안 올라오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험주들도 요즘 좋습니다. 뭐 동양생명, DB손보, 삼성화재 다 막 2%, 3%씩 추가로 상승했는데 최근에 어제 뭐 보험주도 많이 올랐어요. 어제 하루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네, 이상 급등하기도 했고 동양생명은 요즘 뭐 오늘 사실 뭐 증권주나 보험주나 뭐 사실 유진투자증권 이외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증권주들이. 네. 뭐 배당이 그렇게 많이 배당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4%대. 안 높아요. 은행보다는 낮습니다. 증권업이. 은행주도 옛날에 극한의 그 저피 BR에서는 조금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 배당률로 이제 좀 올해 배당을 좀 늘린다고도 작년보다는 시가 배당률이 좀 떨어지겠죠. 작년 연말 기준보다는. 네.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떨어지긴 했고 자사주 매입도 이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만으로는 한 4%대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한국가스공사가 많이 올라서 오늘도 한 6%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기계 섹터, 뭐 의료 정밀 섹터 이 정도 조금 하락을 했네요. 기계 섹터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아침에 엔비디아 쇼크 영향으로 6%까지 하락을 했다가 한미반도체가 1.4% 하락으로 많이 낙폭을 줄여서 끝났습니다.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뭐 플러스로 끝났어요. 하이닉스도 장중에는 뭐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놀라웠어요 그 부분이. 네, 오늘 그 해운주 중에서 SCFI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메리츠증권에서는 이제 운임에 대한 홍해 이슈의 영향력은 완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미국이 중국 조선소를 추가 제재하거나 아니면 대만 해협 우려가 좀 불거질 때에는 운임이 폭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에서 건조한 컨테이너선 입항 금지 조치 이런 등의 이제 페널티를 부과할 경우에는 24, 25년도 SCFI 운임이 40% 상향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추가로 40% 오르면 해운주들 엄청나게 돈 벌 것 같네요. 그리고 전체 컨테이너선 선봉량 중에 27%를 이제 중국 컨테이너 선대가 차지를 하는데 여기서 또 미국을 경유하는 선대가 한 2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쪽이 미국이 제재할 때에는 공급에서 단기 이탈할 수 있어서 공급망 차질이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저기서는 다 엔비디아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된다. 이런 의견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KB증권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뭐 끝이 아니다라고 마찬가지로 언급을 했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약해지거나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확실히 엔비디아의 이 쿠다 상태계가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25년까지는 확정적이고요. 26년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25년까지 깔리는 고속도로의 수준, 인프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제일 난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엔비디아 GPU를 일단은 쓰겠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안 쓰면서 자기네 실리콘을 이용해서 어떻게 최저값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막 그 다른 기업들이 이제 막 주판을 연락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를 보나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보나 뭔가 예전에는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투자 포인트를 많이 잡고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로 수요가 다 몰렸는데 이 캐파가 부족하다 보니까 AMD나 이런 다른 패밀리스 업체로 조금 낙수 효과가 기대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개발자들이 이 쿠다 생태계 안에 많이 머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TSMC도 쇼티지잖아요. 맡길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격도 막 오르고 막 엄청 기다려야 되고 하는데 삼성 파운드리로 잘 안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 3나노 공정에서 퍼포먼스가 조금 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좋은 것만 쓰고 기다리더라도 거의 계속 그쪽에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삼성 LSI가 만드는 칩을 저기 어디야 갤럭시에 쓰다가 또 안 쓴다 그러잖아요. 퀄컴을 또 다시 쓴다는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또 퀄컴을 쓴다 근데 그 퀄컴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 퀄컴이 아닌 퀄컴이거든. 그러니까 좀 여러모로 안타깝죠 지금. 네. 빨리 뭔가가 옛날에 돼야 되는데. 옛날에 14나노 때는 그렇게 잘했다는데 이게 저번에 우리가 그 하닉스 그 직원분한테 한번 이게 질문을 했었잖아요. 삼성 파운드리에 뭔가 부족한 점이 확실히 조금 이제 고객이 왕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지적을 그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절실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좋은 뉴스들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제 후공정 장비들을 추가로 더 발주를 3분기부터는 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 공급위원회라고 이제 뭐 수시로 정기적으로 여는 건데 장비 업체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제 3분기부터는 HBM 생산에 투입될 장비 발주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뭐 D램, 뭐 HBM 이 후공정 투자 규모를 좀 더 구체화했다고 하고 당초에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 대비 한 10% 추가 도입하려는 의지도 내비쳤다고 하고요. 3분기부터 발주가 진행되면 장비 업체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이제 공통된 투자 포인트는 최근에 뭐 HBM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레거시 마진도 늘어난다라는 게 좀 대부분 많은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반대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5년도에는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BNK증권에서 이제 22년도부터 영업이익을 보면은 43조, 23년에 6.6조로 많이 꺾였죠. 24년에는 38조로 다시 회복을 했다가 25년에는 45조로 추정을 했습니다. 사실 25년도 45조도 좀 보수적이에요. 현재 컨센서스가 55조고 더 높게 보는 데도 있거든요. 24년에 38조, 25년에 45조로 추정을 했고 26년에는 39조로 다시 꺾이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현재 컨센은 지금 60조로 25년에 이어서 추가로 조금 상승할 걸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높게 보는 곳은 25년도에 막 70조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근데 70조 비해서 한 45조로 보는 거니까 확실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8.4조 원 정도 전망을 했는데 스마트폰은 오히려 기존 예상 대비해서 한 9% 하향을 시켰고 메모리 반도체를 19% 정도 상향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많이 상승한 점을 좀 반영을 했고요. 스마트폰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추가로 더 팔리는 건 없는 걸로 보고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5,300만 대 정도 판매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들의 메모리 재고는 이미 높은 수준이고 이제 현물 가격이 정점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메모리 가격의 추가 상승 여력은 적을 것이다라고 보수적으로 좀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HBM3E가 좀 납품 성공을 하거나 128기가 고용량 D램 생산 확대가 언제부터 좀 본격화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도 뭐 판가름이 조금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고 뭐 파운드리의 AI 칩 수주 여부도 삼성 파운드리에는 그래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상당히 좀 보수적 추정을 하고 달라질 가능성을 몇 가지 조건을 좀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어떤 달라지는? 예를 들면 뭐 HBM3E가 얼마나 통과돼서 캐파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뭐 파운드리에서 뭐 AI 칩 수주가 조금씩 늘어난다. 그래서 뭐 3나노의 이제 수율 향상을 조금 보여준다, 증명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또 컨센이 다시 또 상향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보면 엔비디아 그렇게 빠지는데 안 빠지는 것도 좀 냉정하게 오른 게 없잖아요. 오른 것도 없죠. 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eSSD라고 하죠. 이제 기업용 SSD 시장은 글로벌 인포메이션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전망을 했는데 29년도까지 연평균 17.5%씩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시장 규모가 650억 달러인데 29년도에는 약 1,500억 달러까지 성장을 계속 이어갈 걸로 하고 있네요. 생성형 AI가 이제 HBM 수요를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더불어서 학습과 추론 분야에서 SSD 수요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가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소라 AI가 좀 시작이 되면서 영상으로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더 많은 용량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128TB 등의 이제 초고용량 SSD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전체 이 SSD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30%, 하이닉스가 18%, 마이크론이 11%, 웨스턴 디지털 18%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이 한국 업체들이 차지한 비중이 48% 정도, 절반 정도 차지를 하는데요. 이거는 전체 ESSD 시장이고, 전체 SSD 시장이고, 네. 이 SSD 시장만 보면 삼성전자가 45%, 하이닉스가 32%, 마이크론이 10%, 웨스턴 디지털 4%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 두 개사 점유율이 77%까지 올라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추론 시장이 많이 확대가 돼서 기존의 그냥 SSD뿐만 아니라 이 SSD 쪽만 보면 네. 확실히 좀 한국 업체들이 거의 80% 가까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낸드 쪽도 확실히 좀 실적 반등에 수혜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빨리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마진 남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네. 그리고 이제 K-칩스법이라고 하죠. 21대 국회, 이전 국회에서 한번 폐기됐었는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 발의가 됐습니다. 반도체 기금을 조성하고 특별회계를 통해서 100조 원 규모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반도체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이 대기업이 25%, 중소기업이 35%, 기존 법안 대비해서 각각 1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R&D 세액 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둘 다 10%포인트씩 상향이 됐고요. K-칩스법을 다시 재도전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확실히 기업들이 지금 앞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 이제 3분기에 엔비디아의 B100 제품이 양산되면 HBM은 쇼티지 진입할 것이다. 네, 언급을 했는데요. 3분기에 일단 B100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 대비해서 HBM 탑재량이 훨씬 더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네. 더더욱 쇼티지 구간을 만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하이닉스만 하는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좀 안 되고 3E는 무조건 쇼티지. 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도움이 꼭 필요하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 성공을 하더라도 삼성전자 없이는 엔비디아의 전체 수요 대비해서 10% 이상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확실히 삼성이 필요하다는 걸 그러니까 자꾸 이해하세요. 만났잖아요. 이재용 회장 만났잖아요. 젠스망이 횟집에서.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인사발령 나온 거 아니에요? 통과 안 되고. 네. 네, 직접 얘기를 들은 것 같아. Hey, Jayon, Dragon. Okay? Please. Give me 제발 좀 memory. 해달라고 하는데. Give me memory. 이렇겠지. Sure, 태지. 이러면서. 그죠? 죄송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하길 네,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런 쇼티지 상황이 4분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오늘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왔는데 요즘은 확실히 좀 전기차 수요 둔화를 반영을 해서 네. 목표가를 좀 내리고 있는 추세예요. NH증권이 오늘 삼성 SDI 목표가를 54만 원으로 10% 하향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유럽 중심으로 전기차 수요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삼성 SDI는 특히 유럽 고객사가 상당히 많죠. 비중이 높습니다. 네. 고객사 비중으로 보면 BMW가 35%, 스텔란티스가 30%, 아우디 25%, 폭스바겐 5%, 기타 네. 5% 정도인데 BMW가 다 유럽에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럽향 자동차를 보면은 한 판매 비중이 한 6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절반 이상을 유럽 시장에 의존하는 거니까 최근에 유럽 시장의 전기차 수요 둔화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회성 보상금이 약 1,000억 정도가 2분기에 나오는데 그것과 AMPC 이거는 이제 보조금 요거 제외하면 2분기 영업이익은 2,5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LG엔솔도 거의 나오는 영업이익의 90%가 AMPC다라고 할 정도로 이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네. 생각보다 그 가이던스를 충족 못하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낼 거다라고 지금 컨센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향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이제 전망인데요. 그럴 수 있지. 올해 연간 이 AMPC 보조금 예상 규모 가이던스를 LG엔솔이 줬었는데 그 기반에는 GM이 생산량 20만 대 한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AMPC도 맞춰서 좀 짠 거거든요. 네. 근데 올해 5월까지 GM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누적 3만 5천 대밖에 안 됩니다. 20만 대 팔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5월까지 3만 5천 대밖에 안 팔았으면
같은 스피드로 연한선 했을 때는 약 8만 대대 정도 이제 밖에 안 돼서 절반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목표를 조금 내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그래서 올해 만약에 판매 부진을 고려해서 GM이 전기차 생산량 계획을 좀 하향을 시킨다면 LG엔솔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예상 규모를 좀 많이 축소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하반기 컨센 1.8조는 좀 달성이 힘들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좀 있고요. NH증권에서는 GM이 24년도에 이 20만 대라는 공격적인 생산 목표를 밝힌 데에는 3만 달러대의 이퀴녹스 요거 이제 자동차 출시 기대감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한 15만 대 정도로 줄여야 된다. 네, 15만 대도 조금 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만약 15만 대로 줄였을 때는 AMPC가 한 20% 정도 하향을 시켜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을 2,570억 정도 전망을 했는데 AMPC 금액이 4,650억입니다. 그러면 이걸 제외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000억. 네, 여전히 보조금을 제외하면 좀 적자 상태라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리튬도 다시 좀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있죠. 네, 어제 신저가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네. 광물 가격 반등에서 조금 힌트를 얻고 싶은데 아직 광물 가격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1년 반 계속 보릿고개일 거라는 의견 유지합니다. 일단은.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6.25예요. 좀 의미 있는 날이죠. 예, 아픈 날이죠. 아픈 날. 네. 네.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를 한번 오늘 좀 보고 자야 되지 않을까. 태극기 휘날리면 좀 명작이죠. 아주 뭐 아주 어떤 전쟁에도 있는 가족의 아주 그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형이 장동건, 동생이 원빈. 엄청난 형제들. 그때 최고 잘 나갈 때야. 그렇죠. 예.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